예, 그럼 지금부터 2018 고합 254호 형사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피고인 김갑동과 동 변호사의 사무직원 피고인 박을수는 일산경찰서장에게 2017년 7월 8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말은 제외하고 16시부터 19시까지 호두공원에 인접한 도로에 인도해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일산경찰서장은 협소한 인도와 퇴근 시간대에 많은 유동인구 등의 환경적 특성을 가진 집회 장소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를 길 건너 반대편 인도에서 해야 한다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하였고, 이에 사랑 변호사회는 법원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일산경찰서는 신고된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허용하기로 하되 인도에 놓여진 화단들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앞에 노란색 플라스틱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7월 10일 이 사건 집회 장소 부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일산경찰서 경비과장 피해자 이채김과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의 적법 여부 및 질서 유지선으로 인한 집회 장소 부족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김갑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박을수가 자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이책임을 끌고 갔다. 이 체포 과정 중에 저항하던 피해자 이책임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랑 변호사회는 이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산경찰서장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하여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긴급 구제 신청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긴급 구제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일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최만주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피고인 김갑동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함께톡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갑동의 함께톡 아이디, 위 아이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대화 상대방인 함께톡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하였다. 주식회사 함께톡에서는 함께톡 대화 내용을 5일에서 7일 동안만 서버에 보관해두고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피고인 김갑동의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 박을수에게 보낸 메시지로 내가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의 설치는 위법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강력히 항의하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질서 유지선을 제거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최만주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주식회사 함께톡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박을수가 함께톡의 서버에 저장해둔 파일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함께톡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피고인 박을수의 계정에 1년 동안 저장해둔 문서 파일 5,000개의 전부의 복사본을 수사관 최만주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최만주는 피고인 박을수에게 위와 같은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는 않았다. 먼저 검찰 측에서 기소 요지 진술하시죠. 검사 측 기소의 요지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법령은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때 혹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 결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성이 발생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한 때에 해당하였습니다. 가사 그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을수의 경우 함께톡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딩 서비스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수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체포행위와 관련하여 첫째, 집회 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회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집시법의 입법 목적, 집시법 제2조 제5호의 문헌의 사전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면 집회 장소 내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다음으로 이 사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질서유지선 내로 밀어넣은 행위는 경지법 제6조 내지 제2조에 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하여 첫째, 범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한 현행범 체포였으며 그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 또한 결여하여 정당 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박을수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행위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시죠. 네, 변호인 측 쟁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갑동의 체포 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2017년 7월 10일 집회 장소에서 일산경찰서장 경비과장 피해자 이책임을 경직법 및 직지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법 체포 요건과 제213조의 현행법 인도 요건을 갖추어 형법 제20조 정당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 그리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상당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에 해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 피고인 김갑동의 압수수색의 점에 대하여는 일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최만주가 2017년 7월 12일 함께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갑동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함께톡의 대화 내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압수수색의 참여권은 피고인 김갑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단소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적법 절차 원칙을 중대한 위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압수물들은 증거 능력이 없음을 변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을수의 체포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 피고인 박을수의 압수수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일반 영장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검찰 측 주변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사 측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 결정으로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8일자 대화 내용이 보관기간이 5일을 경과하여 삭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대상이 된 대화 내용의 3분의 1이 삭제될 위험이 있어 급속을 요하는 데에 해당하였습니다. 가사,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자정보의 특성상 일괄 압수가 불가피했고 그 기간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으므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수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추가적 쟁점인 피고인 박을수에 대하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우선 집회 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의 입법 목적과 집시법 제2조 제5호의 문헌을 종합하면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의 외곽의 경계에만 설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은 집회의 보호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경찰서장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목적으로부터
질서유지선은 일률적으로 집회 장소의 외곽의 경계에만 설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해석은 조화를 강조하는 입법 목적에 반하고 집회의 보호에만 치우친 편향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를 구획하여 설정한 경계 표지를 의미합니다. 구획의 사전적인 의미는 토지 따위를 경계하여 가르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문헌 자체만으로도 집회 장소 내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때에는 집회 장소 내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회 장소가 주요 도로 구역에 속하고 유동인구가 많았을 뿐 아니라 화당 등 공유물이 존재하여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질서유지선 내로 유도한 행위입니다. 당시 질서유지선의 제거를 시도하는 집시법 위반 행위가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화단 등 공유물의 손괴를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단 도로 진출 및 점거가 이루어질 경우 극심한 고통, 체증, 사고 발생 등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의 유도 행위는 경지법 제6조 내지 제2조에 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포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선 체포의 필요성과 범죄의 명백성 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체포행위 당시 피해자가 집회 방해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허나 집시법을 살펴보면 집회 방해죄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고수한 행위를 들어서 이것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은 자명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질서유지선을 넘어오는 집회 참가자들을 질서유지선 안으로 다시 밀어넣은 행위는 첫 번째로 경직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미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의 필요성이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말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신분이 명확한 공무원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경비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을 뿐 달리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주요 도로로서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관련한 증거물을 인멸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포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과 범죄의 명백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 책임자로서 현장의 교통 질서 등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행위는 집회 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와 집회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끝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러한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포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결여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추가 쟁점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박을수는 김갑동이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다는 말 혹은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다는 설명만을 믿고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한 나머지 이 사건 체포행위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6조에서 요구하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을수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죄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유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변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인 측 네. 변론하시죠. 네, 변호인 측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동의 체포치상의 점에 대하여 먼저 변론하겠습니다. 김갑동의 체포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정당 항해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이책임은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들의 집회를 방해하였으므로 범죄의 현재성, 시간적 접차성,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이책임의 소속과 인적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점,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지 않는다면 많은 인파 속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므로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13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경찰은 담당자인 피해자 이책임을 통제하에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즉 근처에 있는 경찰관에게 피해자 이책임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이책임이 조사를 받기보다는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나 피고인들의 집회 행위를 방해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장 인근에 있는 경찰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확실한 체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장소의 검사 및 사법 경찰관리에게 인도함이 타당합니다. 즉 피고인이 이책임을 끌고 간 것은 지체 없이 피해자 이책임을 수사기관에 인도하기 위한 행위인 바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가 정당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질서유지선 설정은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에 해당합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외곽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집시법 제13조의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내부가 아니라 집회 장소 외곽에 설치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8일 이 사건 인도 장소를 집회 장소로 신고하였고 일산경찰서장은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하여 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신고된 인도의 전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산경찰서장은 화단 안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였는 바 이는 집회 장소 내부에 설치된 위법한 질서유지선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서유지선은 최소 한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가사 화단 앞쪽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장소 외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질서유지선의 취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최소 한도로 설치되어야 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경찰서장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뒤에 불필요하게 경찰관을 이열이나 도열시켜 결과적으로 집회 장소가 2분의 1이나 침해된 바 있습니다. 경찰관의 도열로 인하여 집회 참가자들 모두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별다른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들의 통행도 제한하였는 바 이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최대 한도로 제한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위법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연인인 경찰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제13조의 질서유지선은 띠, 선 등이라고 규정하며 질서유지선의 종류로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의 사전적의 정의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하고 그 대상만으로 한정하는 의미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을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경찰의 도열이나 이동 등에 의하여 집회 중간에 집회 장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연인인 경찰은 질서유지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는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해자 이책임은 적법하게 신고된 이 사건 집회 장소 내부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집시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집시법 제19조 제1항 또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회 참가자에게 피해자는 고지하지 않고 집회 장소의 내부에 들어왔으므로 지시법 제19조도 위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지법 제6조 또한 위반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경지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집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행위를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현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직접 제재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김갑동은 집회 장소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애초 신고된 집회 장소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므로 집시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집회 장소를 2분의 1이나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평화 집회를 계획하였던 점, 집회 장소가 협소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집회 장소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피해자 및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에 기인한 점, 공권력이 개입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이책임의 공무집행은 경지법 제6조 제2조를 위반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당성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갑동의 이책임에 대한 체포행위로 인하여 달성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은 집회 참가자들 전체의 집회의 자유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였습니다. 또한 2주간의 상해는 체포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도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을 충족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갑동의 행위는 정당 행위 내지 정당 방해에 해당해 위법적인 조각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의 점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압수물 1, 2, 3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압수물 1, 3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을 갖춘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도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은 바 피고인의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물 2, 대화 내용 역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대화 내용은 함께톡 서버에 저장되고 사용자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인멸, 은닉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뒤에 자료가 삭제되므로 복구할 수 없어 멸실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단 기간을 기준으로 보아 영장 발부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년 7월 13일에 대화가 삭제되는 바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김갑동에게 사전 통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편의주의에 기초하여 간단한 절차마저 도외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압수물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박울수의 변호인은 박울수의 행위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책임이 조각됨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박울수는 사랑 소속 변호사의 소속 사무 직원이었고 피고인 김갑동은 위 사랑 변호사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울수에게 법률 전문가인 김갑동이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 질서유지의 선의 설치는 위법하므로 강제로라도 질서유지선을 제거하자라고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는 변호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신뢰하며 피고인 박을수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피고인 박을수의 압수의 경우 압수수색 집행 대상을 범행 전후로 한정하지 않고 1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문서 파일 전부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을 넘어 잠탈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울수의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 측에서 다시 재변론할 게 있겠죠? 하시죠. 우선 이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박을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문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련하여 박을수가 다투고자 하는 것은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함은 주변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따라서 122조 단서에 의해서 참여권을 보장한 것이 적법한 이상 무관정보의 압수는 별도의 쟁점으로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다툴 쟁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인 질서 유지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집시법의 조문 그리고 경찰들이 현장에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 집회 장소의 범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들로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허나 등이라는 단어는 앞서 예시들을 나열한 뒤 그와 비슷한 혹은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경찰관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일종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질서 유지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실무상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집회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집시법 제13조가 설정한 질서 유지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서 질서 유지선을 경찰관으로서는 설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책임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 박을수가 피고인 김갑동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체포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허나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박을수는 변호사회에 속한 직원으로서 주변에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을수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 또한 이러한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을수는 어떠한 비판적인 사고 없이 김갑동의 말을 그저 신뢰하여 이 사건 체포행위로 나아갔습니다. 만일 박을수가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이러한 방어 행위에 대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박을수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 체포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피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신분과 소속이 명백한 공무원이었고 그 피해자의 행위가 가사 사후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당시로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가 명백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질서유지선이 사후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당시로서는 경찰로서 경직법에 의거한 강제행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체포행위 또한 상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체포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측은 설정과 한정, 제한과 금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집회 장소 내에는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질서 유지선에 대한 해석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질서 유지선이 설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질서 유지선의 기능이 단순히 집회의 제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질서 유지선은 구체적으로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이 구체적인 요건하에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집회 보호와 공공질서의 적절한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둔 일반적 보충적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 유지선의 성질을 고려하였을 때는 집회 제한 외에도 경계의 설정 등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를 통해서 질서 유지선이 집회를 제한하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집회 장소 내에 설정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측의 이 사건 체포행위는 유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측 재별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없으시죠? 변호인 측 하시죠. 변호인 측 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검사 측이 김갑동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김갑동의 경우 정보가 삭제될 위험이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먼저 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사후적으로 알았는지 사전적으로 알았는지에 대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참여권 배제 당시에 급속이 요한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7월
에서 이틀이 지난 7월 12일에 이르러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김갑동의 경우에는 함께톡 서버에 보관 중인 정보이므로 피고인이 인멸할 수 있는 정보의 성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박을수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영장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박을수의 경우는 범행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범행 기간과 무관한 1년간의 대화 내용을 모두 압수한 바 이는 영장주의 잠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김갑동의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제한해서 압수하였다고 검사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박을수의 경우에는 1년간의 대화를 압수하였으므로 이것은 검사 측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이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선과 관련하여 질서유지선이 화단 공용 손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특히 집회 장소는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제한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일관하여 타인의 법익,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한정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 타인의 법익 침해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검찰 측의 주장처럼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변론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 측 주장대로 질서유지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경찰서는 이 사건 집회 장소 외곽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 내부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집회 장소가 무려 2분의 1이나 줄어들게 되어 집회의 자유가 보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박탈된 점, 그리고 집회 장소 내부에 경찰관들이 이열로 도열하여 통행로를 완전히 차단한 점, 또한 집회 장소 외에 통행선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서유지선의 설치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은 질서유지선 설정을 빙자하여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 압수물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유관정보뿐만 아니라 무관정보에 대해서까지도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집행되어 영장주의를 유린 잠탈하게 됩니다. 비록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으나 서버관리자의 지휘만을 가진 피압수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함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재변론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시죠. 네. 그 집시법 제13조는 본질적으로 제8조, 제12조의 금지 통고, 제한 통고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제8조, 제12조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집시법 제13조의 질서유지선 설정의 목적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도 집회 시위 장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유지선 설정은 집회 장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보장을 전제로 그 이외의 장소로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이동의 범위를 집회 시위 장소 내로 한정한다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딱 시간 내 잘 하셨네요. 순서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지 진술 있겠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의 변론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뭐 좀 여쭙고 싶은 것 좀 물어보도록 하죠. 홍보장실에서. 검사 측에 묻겠습니다. 그 질서유지선과 관련해서 검사 측에서 이게 적법한 질서유지선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셔서 특별히 여쭙는데요. 그 원래 질서유지선은 집회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 설정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질서유지선이 집회장소에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설치된 그 면적도 약 집회장소의 2분의 1 정도에 달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논거를 더 보충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사 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서유지선이 집회장소의 외곽에만 설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변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항상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장소의 내부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집회장소의 2분의 1가량이 제한된 점에 대하여는 첫째로 이 사건의 경우 주요 도로 구역에 속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았을 뿐 아니라 화단 등 공유물이 존재하여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집회가 개최된 지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언쟁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록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인하여 집회가 다소 불편해졌을지는 몰라도 집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의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도한 침해라고 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질서유지선이 설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측에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경비과장이 질서유지선을 유지하려고 한 행위는 그 경찰서장의 그 질서유지선 설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경비과장이 자신의 직무를 그 경찰서장의 그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과연 정당행위로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더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 등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와 같은 그 이책임 경비과장의 행위가 과연 현행범 체포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그 논거를 갖다가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서장의 설치 지시에 따라서 경비과장이 그에 대한 직무를 그대로 따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그 경비과장 역시 법률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지시가 위법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위법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은 적법 행위로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그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단서 급속을 요하는 때 관한 거죠. 그 급속을 요하는 때는 그 문헌상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이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여겨지는데 그 지금 함께 톡의 내용 압수와 그다음에 클라우팅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압수 두 가지가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보관 기간 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 함께 톡이 시간적으로 급박한 것 같고 클라우딩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급박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오히려 클라우딩은 변개나 삭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급속한 거로 봐야 된다는 것. 또 앞에 함께톡은 변개 가능성이 없는데 뭐 보관 기한이 짧아서 급속
한테 해당한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급속한 때라는 그 문구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판례 기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급속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 해석상 이렇게 물리 해석하고 다르게 좀 우리가 해석할 이유가 있는지요?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 그리고 변호인 측이 하나 추가로 아까 7월 10일 날 영장을 발부받아서 7월 12일 날 집행을 했으니까 급속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7월 10일 날 영장 발부받아서 7월 10일 날 집행을 하면은 급속한 때 해당하는 겁니까? 그거는 변호인 측에서 한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예, 급속한 때와 관련해서 한번 의견 좀 말해 보세요. 네, 우선 형사소송법 단서의 규정 자체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급박한 때를 의미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거를 짰던 것은 대법원의 이러한 급속을 요하는 때 해석이 증거인멸 등 압수수색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속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건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이용자가 그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 보면 당장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용자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한깨톡 서버에 보관되는 것은 5일에서 7일 동안만 보관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앞서 주변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일을 기준으로는 이미 8일자 대화 내용은 삭제가 당일날 5일차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제가 시간적으로도 급박한 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판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해석을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변호인 측은요? 네, 우선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가 재판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대법원은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 측에 이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 7월 11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은 이 경우에 급속을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김갑동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정보가 김갑동이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증거를 은닉 멸실할 가능성이 없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의 특수성이 대화 내용의 경우는 5에서 7일 이후에는 삭제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12일에 한다면 하루만 지나면 이 삭제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날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한 변호인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궁금해하는 건 물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의견 진술을 해주시고 변호인 쪽에 최후 변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2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사 측 정리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압수물들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2일 경찰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 결정으로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8일자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 압수수색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위험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였습니다. 가사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정보의 특성상 일괄 압수가 불가피했고 기간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 점에 비추어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추가 쟁점인 피고인 박을수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의 특성상 일괄 압수가 불가피한 점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경찰의 집회 장소 내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 및 집회 참가자들을 질서유지선 내로 유도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체포행위는 체포의 필요성 및 범인, 범죄의 명백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장 책임자를 체포하면 오히려 집회 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성을 상실하여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변호사 및 변호사의 직원으로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위법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마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호인 측 변론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우배석, 좌배석 판사님들, 변호인은 이 존엄한 법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판단 및 법리적 판단에 대하여 변론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받았음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의 자유는 앞서 다툰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요체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특히 집회 장소는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제한하고자 할 때는 타인의 법익, 공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계속하여 일관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집회 장소가 침해되고 위법하게 집회 자유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은 자신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 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한편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하여 검사 측의 의견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함을 전제로 추구되어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122조에서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압수수색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여 영장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함을 고려할 때 검사 측의 주장은 실체적 진실만을 강조한 나머지 또 다른 이념인 절차의 적법성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우배석, 좌배석 판사님, 수사기관의 영장주의 원칙 준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선례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에 해당함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 고압 254호 사건의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을수의 경우 함께톡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딩 서비스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함께톡의 대화 내용에 대해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것입니다.